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16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81쪽에서 39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지원에서요. 지난 시간에는 침상, 청결 관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세탁하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탁을 하려면 간단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한 후에 세탁을 해야 되겠죠. 또 세탁 시간은 섬유 종류나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오염이 심할 때는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 색상, 세탁 방법에 따라서 분류해서 세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청바지랑 실크 원피스랑 같이 빨면 안 되겠죠. 또 하얀 색상의 그러한 의류랑 또 색깔이 진한 의류랑 같이 빨면 안 되겠으니까 이런 것들은 분류해서 세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벌 세탁할 때는요, 커피가 묻었어요. 그러면 식초와 주방 세제를 1:1 비율로 섞어서 문지르면 커피가 금방 빠집니다. 땀은 오래 놔두면 거기가 누렇게 변색이 되죠. 그래서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재빨리 처리하는 게 좋고요. 립스틱은 클렌징 폼이나 아세톤이 애벌 세탁하는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알콜로 하면 잘 빠지고요. 튀긴 기름은 주방용 세제, 혈액이나 체액 등은 이게 잘 나오는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면 됩니다. 찬물로 먼저 닦아내고 더운 물로 헹구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물세탁 기호가 있는데요. 이 물세탁 기호는 이렇게 이제 세탁기가 나오고 95도씨 이렇게 나면 어떤 내용을 기호로 표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95도씨 물로 세탁을 합니다. 세탁기 가능하면 손세탁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탁기, 손세탁 모두 가능합니다. 95도씨면 삶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자의 종류는 제한이 없죠. 다음에 세탁기가 나오고 약자가 나오고 40도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 온도는 40도씨겠죠. 그리고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을 하거나 또는 이거 손세탁 가능하죠? 약하게 손세탁이 가능하다. 세제 종류는 제한이 없죠. 다음에 이제 그 세탁기 모양이 나오고 약 30도씨 중성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30도씨 물로 세탁을 하는데 세탁기로 약하게 하거나 약하게 손세탁이 가능합니다. 세제는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런 세탁기가 아니고 이러한 그 양동이 모양의 물결 무늬가 있으면 이거는 손세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세탁 약 30도씨 중성이 나왔으면 30도씨 물로 세탁을 하는데 세탁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하게 손세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물세탁조차 안 되는 거죠. X가 되어 있으니까 물세탁 안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밑에를 한번 보시면은요. 세탁기 모양은 이 세탁기 모양이 나와 있으면 손세탁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양동이 모양일 경우에는 손세탁이 가능한지 또 세탁기가 아니니까 또 손세탁이 가능하지 않은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은 드라이 클리닝 표시입니다. 드라이 클리닝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한데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된다. 다음에 이건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탈수 표시는 약하게 탈수해라. 손으로 약하게 짜라. 세탁기에서도 약하게 단시간에 짜야 되고 약하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X 표시가 있는 건 짜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건조하는 것도 각각의 세탁물에 대해서 방법이 다릅니다. 흰색 면직물은 햇빛에서 건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성 섬유 의류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는 그늘에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햇빛에 말리면 변색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에 니트류 스웨터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말리되
채반에 펴서 건조를 시켜옵니다. 이렇게 뉘어서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채반에 펴서. 다음에 청바지류는요. 이것도 잘 나오죠. 지퍼를 열고 뒤집어서 건조합니다. 지퍼를 열고 뒤집어서 건조시키는 게 청바지류입니다. 잘 나옵니다. 물론 뭐 니트류도 잘 나오고요. 요 햇빛, 그늘, 또 뉘어서 하는 거, 청바지 이렇게 별도로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나옵니다. 자, 건조 표시를 보시면은요. 옷걸이에 이 햇빛 표시가 나오면 이거는 옷걸이에 걸어서 햇빛에 건조하라는 겁니다. 흰색 면직물이었죠. 다음에 옷걸이에 그늘이 나오면은 그늘에 건조를 하는데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합성섬유 의류였겠죠. 다음에 뉘어서 햇빛에 건조한다. 이건 흰색 니트류였죠. 다음에 뉘어서 그늘에 건조한다. 색상 있는 니트류였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세탁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다림질을 한번 보시죠.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어디에 힘을 줘야 잘 나가겠어요? 뒤에 힘을 줘야 잘 나가요. 그래서 뒤에 힘을 준다. 또 풀먹인 천, 스프레이 식풀을 사용할 때는 천을 깔고 다려야 붙지가 않겠죠? 다음에 이제 보관할 때 보시면 해충 피해 또 곰팡이에 대해서 손상될 수 있고요. 보관 중에 변질되고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 이상 직사광선에 쏘여서 이런 곰팡이 같은 게 서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해줘야 되겠고요. 의류나 침구가 눅눅해졌으면 건조하고 맑게겐 날에 그늘에서 바람을 쏘이는 게 좋아요. 맑은 날이라도 비가 막 그친 후에는 지면에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 바람 쏘이면 오히려 습기를 머금어서 더 눅눅해질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옷감이 변질될 수 있고요. 변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보관 용기에 위쪽 구석에 넣어두는 것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출 동행할 때의 지원입니다. 외출 동행할 때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은요,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해. 대상자가 원하는 게 뭔지, 외출 동행을 해서 시장에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그 물건은 또 왜 사고 싶은지 이런 욕구를 확인을 해서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외출 시 그 목적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러한 물품을 파는지 또는 주차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이 대상자가 잘 지나다닐 수 있는지 이런 휠체어를 탔다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필요한 정보 또 지원 가능 여부 준비물 구비 자료 등을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세 번째로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계획을 조정하고 대상자의 만족 정도를 확인을 한다. 대상자가 잘 걷지 못하면 휠체어를 타야 되겠기 때문에 휠체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할 수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아니면 그날 따라서 대상자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그 감기인데도 불구하고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외출할 수 있다 아니면 열이 나기 때문에 외출을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획 조정이 필요하겠죠. 또 대상자나 가족의 지나친 요구가 있을 때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3시간을 서비스하기로 했는데 보호자가 뭐 너무 많은 시장 보기를 시켜서 보니까 너무 또 멀리 가야 되고 그러면 5시간이 걸린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외출 동행 방법을 보시면은요, 동행 전은 외부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를
준비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면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더워졌다 그러면 또 너무 이제 뭐 열사병이나 또는 더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외출 장소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용할 교통 정보도 제공을 해줘야 되겠고요. 대상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동 보조기 장비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팡이로 가능한지 휠체어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축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 또 개인 소지품을 확인을 하고요. 동행 중에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있을 때는 상의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합니다. 외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마트에 갔어요. 근데 그 마트가 그날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마트로 찾아서 갈 건지 아니면 내일 올 건지 상의를 해야 되겠죠. 또 차량 이용 시에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또 동행 후에는 외출 시 착용한 소지품, 또 의복 등을 제자리에 보관을 하는 게 동행 후에 하는 기본 원칙이고, 또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을 하셨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행 후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상 업무 대행이에요. 외출 동행하고 일상 업무 대회는 개인 활동 지원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일상 업무 대행에서 대행 전에는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뭐 돈을 좀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여러 가지 뭐 비밀번호라든가 주민증이라든가를 가지고 가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또 준비해야 될 정보나 자료, 경비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구해야 되겠죠. 주민등록증을 달라든가 또 이러한 뭐 아니면 비밀번호를 달라든가 이렇게 이제 충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를 하고요. 대행 중에는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은행에 왔는데요. 은행에 10분 걸릴 줄 알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이런 건 중간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 와보니까 손님이 많이 계셔서 30분 정도 더 있어야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면 불안하지 않겠죠. 이러한 하나하나의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신뢰감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은행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을 바꿔달라 하면 바꿔줄 수도 있고요.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본인이 거기에다가 뭐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또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 업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대행 후에는 진행 과정, 처리 결과 알기 쉽게 전달을 하고요.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만족해서 재요청할 때는 무엇이 불만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다시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부분에서 현관을 먼저 보시면은요. 조명 기구는 현관 발밑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관 밖뿐만 아니라 발밑 중요하죠. 이것도 잘 나와요. 현관문의 손잡이는 열고 닫기가 용이한 막대형으로 설치하고요.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거실은 출입구의 문턱을 없앱니다. 문턱을 낮춘다 하면 틀립니다. 없애야 됩니다. 바닥은 평평하게 하고요. 가능한 한 물건을 놓아두지 않아야 되겠죠.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긴급 경보장치나 화재, 경보기 등 설치하는 것도 주거 환경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상자의 방은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건지,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남동향이 좋겠죠. 그리고 화장실이나 욕실은 가깝게 위치해야 됩니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욕실이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이제 뭐 중간에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깝게 위치하고요. 출입구의 문턱은 없애야 됩니다. 또 요양보호에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그때그때 쓰기가 좋겠죠. 가구를 진열할 때 또는 모서리에 부딪힐 염려가 없도록 배치를 해주고요.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용해서 온도, 채광, 소음 등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또 인터폰, 전화, 비상벨 설치해서요. 호출이 용이하도록 해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엌과 식당입니다.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돈을 하고요. 식탁보는 더러움이 눈에 띄는 밝은색, 발에 밟히지 않을 정도의 길이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더러움이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 이거를 옳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더러움에 눈이 띄어야지만 빨리빨리 세탁을 해서 위생적인 그러한 식탁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러움이 눈에 띄는 밝은 색이 좋습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은 손잡이는 쓰기 편한 쪽이나 마비가 없는 쪽에 만들어야 되면서 양변기일 때도 양변기 옆, 세면대일 때도 세면대 옆에 설치를 해야지만 내 활동이 어떤 장애를 입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겠죠.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 화장실이나 욕실은 환기를 시켜놓는 게 좋고요. 화장실 및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야 되겠죠.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계단은 가장자리가 미끄러지 않게 고무를 대고요. 계단과 복도에 안전손잡이 설치하는 거 필수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발밑에 조명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보시면은요, 환기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8시간이라고 보면은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하면 3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2시간, 3시간 간격. 최소한 10분 내지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간접 환기 방법.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실내 온도는 여름에는 22에서 25, 겨울에는 18에서 22도씨가 적정하고요.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적정합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바깥과의 온도차가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22에서 25, 겨울에는 18에서 22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 굉장히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습도입니다. 습도는 기본적으로 40에서 60도, 60%가 적합하죠. 근데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 피부 이런 데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죠. 또 땀 증발을 가속시켜서 오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 습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켜서 호흡이 어렵게 하고요. 또 피부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발적이라든가 아니면 소양증이 생길 수 있고 다음에 땀 증발을 가속시켜서 오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끔 나와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음입니다. 소음이 지나치면
잠을 못 자겠죠? 또 정신적으로 불안해져요.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음 방지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채광도 자연 채광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자연 채광에 의한 자외선이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위생적으로 건강에도 좋은 것이 자연 채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직접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주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커튼, 발, 블라인드 사용하는 거 좋고요. 밖에 나갈 때는 직사광선을 눈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같은 거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조명은 계단에 보조등을 달면 계단 높이를 알 수 있어서 이게 잘못 있어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배설물 확인이 쉬운 직접 조명, 그것도 가끔 나옵니다. 직접 조명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청결한 주거 환경을 보시면은요, 이 청결한 주거 환경은 침실 같은 경우 침구는 언제 정리해요? 아침에 정리. 이것도 가끔 나와요. 낮에는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환경 조성해 주고요.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락스와 솔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요, 솔에 식초를 묻혀서 청소를 합니다. 배수구는 뚜껑을 솔로 씻고 물때를 씻어낸 뒤 소독제를 희석화물을 부어주면 좋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는 경우 알코올로 닦아내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때문에 매일 치워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 지원, 개인생활 지원까지 또 우리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17강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16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